장관님 보고는 마쳤습니다. 혹시 보고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아까 대통령님 전쟁 상황에 있는 데서 귀국 의사가 있는데 못 따라오는 분이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장관님께서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의사 표명을 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들께서 그러신데 제가 기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미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권유를 했고 이미 상당히 귀국을 했는데 남아 계신 경우는 삶의 터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희망을 받거나 또는 정부에서 권유를 하는데 실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막상 급히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희망을 표시해도 사실은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고 그때 의사표명의 문제, 통지의 문제, 그다음에 귀국의 문제들이 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국민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선제적으로 통지도 해주시고 선제적으로 확인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미묘한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외교부에서 좀 이거는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현안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의 안건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실제 편성부터 예산 편성 방향을 포함해서 실제 편성까지 이재명 정부, 주권정부가 기획하는 첫 예산이자 기획예산처가 신설된 이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 이번 2027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토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지방 주도 성장 등 우리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기획예산처 차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장 중동 전쟁에 따른 상황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화급한 과제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내년 예산을 단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27년 예산안의 의미입니다. 27년 예산안은 총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적인 예년의 예산과 달리 각별한 의미가 있는 예산입니다. 27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입니다. 적극재정을 통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해서 신년사를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기반,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 뒷받침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부터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하여 선제적 전략적 재원 배분을 준비 중에 있고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시민사회,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가 출범 후 마련하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 구조개혁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개혁이란 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 중립, 양극화, 지방 소멸에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고요.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방금 말씀드린 5대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향과 같이 국정과제, 문제인식을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일관성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우대, 이익공유 등과 같은 국정 이념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지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예산 편성 지침의 투자 중점에
상세하게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무지출인지 재량지출인지 사업비인지 경상비인지 한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금액이 큰 사업인지 금액이 적은 사업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결과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세스 개편도 병행하여 역대 유례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의무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 계획 등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는 학계, 연구기관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최초로 시민단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일반 국민과 지방정부와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민간투자, 성과평가 등 재정운영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기조 관련하여서는 전략적 재원 배분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전환 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 혁신과 함께 적재적소, 불효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중점 관련하여서는 성장 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먼저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AX 본격 추진, 첨단 전략산업 집중 육성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투자 확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도 중요한 성장 이슈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이 앞전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합니다. 권역별 전략산업에 기반하여 지방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육, 교통, 의료 등 지역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고 지역을 살리는 K컬처를 통해 재미있는 지방,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 지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모두 성장입니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 지속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 성장으로 세대, 산업,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종래해오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층 회복, 경험, 성장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응,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한 포용적 사회 통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전과 평화입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및 자주 기반을 주축하여 국민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재정운영 혁신하고 관련된 건데요. 재정운영 혁신도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릇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와 참여를 통해 재정운영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지출구조조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구조조정은 각 부처의 핵심 어젠다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 항목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고강도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서 마련된 재원은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빠짐없이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의 10%가량 되는 사업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효율화 TF,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 기준 및 결과도 공개하여 객관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와
공개입니다. 국민참여제도를 재정운영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설명자료, 예산 내역, 결산 내역,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그리고 예비비 사용 내역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당국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예산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방문 등 청취하신 국민 의견을 예산 요구서에 꼼꼼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지방의대입니다. 지방의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방주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초광역계정도 신설하고 포괄보조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정한 재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출국 납부금 등 부담금도 정상화하고 박물관, 고금 입장료 등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혜 기업에 대한 이익 공유를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해서 좀 더 많은 기업,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민금융안정기금 같은 경우도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금융에도 활력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해야 됩니다. 이미 납부하기로 한 세금이나 세외 수입이 더 이상 지체되고 체납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이 내신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상당수 실태조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적발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신고포상제를 만들고 이러한 신고포상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기금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제도 개편입니다. 예타 기준도 상향하고 민간 투자 대상도 인구 감소 지역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신사업, 신유형의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별회계 기금을 무조건 정비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필요한 기금은 만들고 불필요한 기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우려 특별회계, 반도체 특별회계,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돼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신설될 겁니다. 그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토론해 주시면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주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포해드린 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는 투자 중점과 지출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개최될 수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께 두 가지만 부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볼 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분야, 우리 사업에서는 이런 건 남겼다. 이런 거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어젠다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무늬만 지출 구조 조정 시대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분야, 우리 부처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배포해드린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자료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지금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자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1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재정운영 혁신뿐만 아니라 각 파트 분야별로 이런 분야가 중점적으로 투자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 분야에서 지출 혁신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지출 구조 조정 내용을 구체화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지출 구조 조정 추진 방안에 관련된 겁니다. 뭐가 도대체 지출 구조 조정이지? 어디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런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 정의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방식 어디서 지출 구조 조정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저희가 유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은 각 부처나 각 분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출 구조 조정을 잘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성과 있게 재투자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어요? 예. 네, 우리 차관님 아주 그냥 화이팅 넘쳐 좋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지방 정부들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만드나요? 지방정부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에 일단 배포를 하고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도 배포를 해서 주운용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 정부도 사실 소소하지만 이 지출 구조 조정이나 이게 되게 어려운 측면이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어렵거든요. 중앙 정부는 그래도 좀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지방 정부들은 주민과 직접 접촉 정도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건데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뭘 바꾸려고 그러면 저항이 심해가지고 아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안면이 받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아예 지침을 만들어 줘가지고 아예 시켜서 했다. 정부에서 시키는데 어떡하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예, 저희가 그 중앙정부 예산 편성 지침은 지방정부하고 공공기관에 비례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계략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굴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는 맨날 했던 거니까. 예. 근데 좀 실제로 좀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그게 기득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건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일률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마라 말하든지 뭐 그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꼭 그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그런 게 많죠. 재정으로 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요. 막 세금 부담에다가 국채 비율에다가 막 이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안이 민간 기업한테 맡긴 거예요. 돈과 실행력을 가진 민간 기업. 근데 민간 기업들은 돈 버는 게 목표니까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바가지를 씌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재정 보전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자주간에 비용이 많이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거를 한 2,0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막 부풀리죠.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운영비에서 수익이 부족하면 보전을 해주잖아요, 보통. 요새는 좀 없앴다고는 하던데. 비용을 부족한 부분을 보존을 해주니까 비용을 부풀려요. 어떻게 부풀리냐. 자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여기다 투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옛날에 40%씩 받고 말이에요. 요즘도 25%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20%, 25%씩. 지금 저 복지부 산하에도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걸 또 연금이 인수를 해서 또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이게
국민들 상대로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돈이 막이니까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밖에 없냐. 그럼 재정 부족하면 못하고 민간에 맡기니 그런 욕심을 부리고 부정부패 저지른다. 부당행위 한다. 그럼 어떡하냐. 중간 형태도 있는 거죠. 민간의 효율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결합한 제3섹터라고 하는 민간 합동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하다 뭐 한번 엄청난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중간 형태도 좀 권장을 해가지고 민간의 효율성, 공공의 공익성 이걸 결합한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돈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돈이 남는 거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민들 일반에게 기회를 공공이 시민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송전망,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에 한전이 돈이 없어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 그거 황당하더라고요. 민간에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고 일종의 수익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요금 책정을 하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그 시민들은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과 제3섹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하면 좋겠고 특히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이 제3섹터 방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발굴해 주면 좋겠습니다.